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싸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해결해야 될 부분은 별자리입니다. 별자리와 별의 거리까지 일단 1차적으로 해결을 할게요. 별자리는 여러분들이 다들 책들을 많이 보셔가지고 아시겠지만, 동물의 이름이나 또는 사물의 이름 또는 신화 속의 인물의 이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별자리의 이름을 지정한다라는 거. 이거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알 수 있겠죠. 그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별자리의 개수는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별자리의 개수. 그래서 국제천문연맹. 자, 국제천문연맹. IAU. IAU. 국제천문연맹에서 지정하는 별자리의 개수가 있습니다. 몇 개냐? 88개. 아시겠죠? 그래서 남반구, 북반구, 그 다음에 태양이 지나가는 길, 황도를 통틀어서 지구 주변에 보여지는 별자리의 개수를 88개로 지정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별자리들이 보이는데, 이 별자리들은 각각의 거리가 달라요. 아시겠죠?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이라는 조건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별자리에 속해 있는 별들이 보이는 밝기는 다 다르고요. 또한 거리도 다 다르고,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보이는 위치도 다릅니다. 아시겠죠? 왜? 지구는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기 때문에, 오케이? 별들이 보이는 종류도 각 계절마다 달라요. 아시겠죠? 각 계절마다 다르고, 그 별들이 지구 자전에 의해서 뜨거워지는 것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 들어갈 때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인데, 이제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나오죠. 자,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관측할 수 있는 별자리가 있는데, 이거는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 관측할 수 있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이거 칠판 닦았더니 물기가 아직 안 말랐네. 우리나라에서 관측할 수 있는, 즉 볼 수 있는 별자리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게 중요하냐? 이건 학교 시험 문제 많이 나올 법해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 계절에 관계없이, 자, 다시 계절에 관계없이 1년 내내, 자, 1년 내내 볼 수 있는 별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계절에 관계없이 1년 내내 볼 수 있는 별자리. 자, 여기는 좀 부연 설명을 좀 하고 갑시다. 여기는 좀 부연 설명을 하고 갈게요. 무슨 얘기냐면, 태양이 여기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구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한단 말이죠. 그러면 태양 주변에 별자리가 6개가 있어요. 6개라네. 12개. 12개의 별자리가 있어. 그래서 우리 이런 걸 태양이 지나가는 길, 황도라고 부릅니다. 황도에 12개의 별자리가 있다. 그래서 황도 12궁이라고 부르거든요. 오케이? 황도 12궁.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우리 공전 배울 때, 제가 공전 강의 찍었을 때, 그 태양 주변에 12개의 별자리가 있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쵸? 그러면 이거는 황도 12궁은 지구가 여기에 위치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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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보이는 별자리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볼 수 있는 별자리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1년 내내 볼 수 있는 별자리는 뭐가 있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1년 내내 볼 수 있는 별자리, 과연 뭐가 있을까? 보세요. 이제 이건 조금 원리를 설명하고 가야죠. 원리를 설명하고 가야 되겠죠. 보세요.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데 이렇게 공전할 거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있을 거야. 여기도 이렇게 있을 거야. 여기도 이렇게 있을 거야. 지구가 이렇게 찌그러졌어. 오케이? 자전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자전축의 연장선에 북극성이 있을 거예요. 북극성이 있을 겁니다. 오케이? 우리 자전축의 연장선에 북극성이 있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북극에서부터 연장된 별이다. 그래서 북극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북극성 주변에 있는 별자리들은 항상 공전을 한다 하더라도, 공전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북쪽 하늘에 떠 있으면서 쫓아다니잖아. 그죠? 쫓아다니잖아요. 그쵸? 따라서 북쪽에 있는 별자리는,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절에 관계없이 1년 내내 볼 수 있는 별자리는 북쪽의 별자리다. 북극성 주변. 그럼 이거는 다시 말하면 북쪽 하늘. 자, 다시 북쪽 하늘. 북쪽 하늘의 별자리는 1년 내내 관측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자전축을 따라서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공전을 하더라도. 이 자전축의 경사각의 변화는 없이 돌잖아요. 자, 이걸 자전축의 경사라고, 이게 자전축의 경사라고 한다면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전축의 기울기, 각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즉 북쪽 하늘에 있는 별자리들은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분명히 꼭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뭐가 있냐? 뭐가 있냐가 중요한 거죠? 뭐가 있냐면요, 큰 곰자리, 그 다음에 작은 곰자리, 그 다음에 세페우스죠. 세페우스. 오케이? 세페우스. 그 다음에 카시오페아. 이건 여러분들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매우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북극성을 찾게 되고, 그 북극성을 찾아서 북쪽을 지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아셔야 되고요. 계절별 별자리는 규칙이 있죠. 규칙. 오케이? 계절별 별자리는 하나 중요한 것도 정리하고 갑시다. 자, 계절별 별자리는 계절별 별자리는요, 관측 기준이 있습니다. 관측 기준. 아시겠죠? 그 계절에 밤 9시에 남쪽 하늘에, 아시겠죠? 오케이? 자, 다시 이 기준은 알고 가셔야 돼요. 기준은. 그 계절에 밤 9시에 남쪽 하늘, 정남쪽이죠? 남쪽 하늘에서 관측되는, 즉 잘 관측되는 별자리를 우리는 그 계절의 별자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얘는, 이 기준은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가끔 한 번씩 물어보시는 경우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절별 별자리를 다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그 암기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고, 솔직히 까놓고 여기서. 제가 이 머리가 안 좋아서 암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봄의 별자리는 천연, 그 다음에 사자, 그 다음에 목동이에요. 그 다음에 여름의 별자리는, 오케이? 백조, 그 다음에 검은고, 그 다음에 독수리. 대표적인 예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돼요. 가을의 별자리는요, 가을의 별자리에는 뭐가 있냐? 물고기, 그 다음에 안드로메다. 대표적인 거 3가지씩만 얘기할게요. 안드로메다, 그 다음에 페가수스. 겨울의 별자리는요, 큰 개, 그 다음에 작은 개, 그 다음에 오리온. 큰 개, 작은 개, 오리온. 이렇게 3가지 정도만 여러분들 좀 알고 가주시면, 3가지 정도만 일단 좀 알고 가주시면, 나머지 거 여기에서 이 3가지 정도만 암기하고 가시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봄에는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뒤숭숭숭해지죠? 얼마나 이제 활동적으로 바뀔 거야. 겨울철에는 추워서 막 활동하기도 싫은데, 그죠? 봄에는 막 사랑이 막, 꿈도 꿀꿀 새싹이 막 파릇파릇 돋아나듯이 사랑이 막 돋아나는 거야. 그래서 봄처녀가, 목동은 뭐예요, 목동? 양치기 소년이잖아. 그래서 봄처녀가 사자를 타고 목동을 찾아갑니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지금 유치해도 여러분들, 유치해도 또, 이거, 욕먹는 거 아니야? 댓글에 또, 막 싫어요 또 연락 누를지도 몰라. 싫어요 테러 요즘 하는 사람도 있더만. 유치해요. 막, 장난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 또 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봄처녀가 사자 타고 목동을 만나러 간다. 오케이. 여름에는, 백조가 검은고를 타고, 여배. 오케이? 여배. 검은고, 독수리. 자, 그러면 백조가, 여름에는 백조가 검은고를 타고 독수리와 싸우게 되죠. 미안해요. 가을에는, 북한 아저씨가 낚시를 해. 계절이 좋잖아. 가을. 계절 좋잖아. 낚시하기 딱 좋은 계절이야. 그러니까 북한 아저씨가, 낚시를 통해서 물고기를 막 잡고 있어. 그러니까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가 물어보는 거죠. 동무, 물고기 잘 잡혔습니까? 물어봐요. 동무, 물고기 잘 잡혔습니까? 그러니까 그 낚시꾼 아저씨가 하루 종일 못 잡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을에 잘 잡혔습니까? 물어보니까 거저 물고기 안 들어옵니다. 가을에 물고기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담배만 쭉쭉 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 폐가 쏘쏘. 내가 자, 됐어. 어떡해.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댓글에 또 막 미쳐버리겠다. 가을에 물고기 안 들어옵니다. 폐가 쏘쏘. 오케이? 겨울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정이 그리워. 정이. 그래서 오리온 초코파이를 딱 먹으려고 꺼냈는데 갑자기 큰 개 한 마리가 하캉 하고 초코파이를 뺏어갔어. 겨울에. 그러니까 작은 개가 뭐라고 그래요? 나도 좀 줘. 쫓아가는 거야. 아시겠죠? 겨울에 그렇게 해석합시다. 죄송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석합시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석하고 그냥 갑시다. 에이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또 싫어요 또 연락 누르지 말고. 분명히 누르는 사람이 있어. 지금 요즘 저의 강의 동영상에 싫어요를 계속 누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 하여튼 그렇게.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별의 위치 한번 해볼게요. 별의 위치. 자, 별의 위치. 별의 위치에서 천구라는 게 나옵니다. 천구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쪽으로 좀만 갑시다. 이쪽으로. 천구라는 게 나오는데, 천구라는 것은 지구를 연장하여, 오케이? 가상의 구를 만드는 게 천구예요. 즉, 하늘에 있는, 즉, 지구의 지표면을 확장하여 그린 하늘의 구.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보세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적도도 있을 거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중위도니까 이쯤 되겠죠?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가상의 구를 이렇게 확장해서 그린 거야, 이렇게. 아시겠죠? 확장해서 이렇게 그린 거야. 오케이? 자, 다 해볼게요. 확장해서 그린 건데, 여기가 지구의 북극이면 여기는 뭐예요? 천구의 북극이겠죠? 자, 여기는 뭐라고? 천구의 북극. 오케이? 천구의 북극. 그 다음에 사람이 일단 여기 이렇게 서 있다고 봅시다. 아시겠죠? 천구의 북극. 그럼 여기는요? 천구의 남극. 자, 여기서도 또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것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지구의 적도로 연장한 선이 있겠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럼 요거는 천구의 적도. 오케이? 이 사람이 여기 이렇게 서 있을 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수직. 이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요 사람의 수직 요 부분을
지표면이라고. 지표면.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머리 꼭대기. 여기를 우리는 뭐라 불러요? 천정. 뭐라 부른다고요? 천정. 그 다음에 이 사람 천정의 밑에 부분. 여기. 천정.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많이 물어보는 걸 하나 말씀드릴 거야. 여기서 많이 물어보는 내용을 하나 말씀드릴 겁니다. 자, 지구의 북극이 변하지 않는 거니까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서,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서 변화하는 녀석이 있고요. 변화하는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변화하지 않는 녀석. 요 녀석들은 좀 중요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좋아요. 자, 분리해봅시다. 분리해볼게요. 자, 일단 천구의 북극은 안 변해. 왜? 지구의 북극이 변하지 않는 한 천구의 북극은 안 변해요. 그죠? 천구의 북극은 안 변합니다. 에이, 죄송해요. 변하지 않는 걸로 갈게요. 오케이? 여기 변하는 거. 천구의 북극이 안 변하면 천구의 남극도 안 변하겠네. 그쵸? 천구의 남극도 안 변해. 그죠? 천구의 남극도 안 변하겠지? 지구의 적도도 안 변하니까, 천구의 적도도 안 변해. 그쵸?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서, 오케이, 안 변해. 근데 뭐야? 변하는 건 이제. 지표면이 변하겠다. 왜 사람이 여기 있을 때는 지표면이 요거겠지만, 사람이 만약에 여기에 서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수직이니까 지표면은 요렇게 바뀌겠죠? 그쵸? 좋아. 그러면 지표면 변해. 지표면 변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여기 있다고 하면 천정은 여기가 되는 거니까, 천정도 바뀌겠다. 천정도 변하죠. 그 다음에 천정이 변하면 당연히 천저도 변하겠지. 천저도 변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 건 천구의 북극, 그 다음에 천구의 남극. 아시겠죠? 그 다음에 천구의 적도. 그 다음에 변화하는 녀석은 지표면, 천정. 오케이.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자, 이제 잘 보셔야 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서 있다. 우리나라 이렇게 서 있다. 그러면 천구의 북극에서부터 이렇게 밑에 내려요. 이렇게 내려. 지표면까지. 오케이? 이렇게 내려. 그럼 이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북극에서 연장한 선의 점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북점이라고 불러요. 북점. 아시겠죠? 뭐라고 그런다고요? 북점. 오케이? 그러면 뭐 남점도 있겠죠? 남극에서 이렇게 내렸으니까. 남극에서 이렇게 내렸으면 여기에 남점이 되겠네. 그쵸? 남점. 그러면 뭐야? 남쪽이 정해졌고 북쪽이 정해졌으면 남북 동서야. 그러면 이 사람 기준으로 여기를 이렇게 놓고 따지면 이 사람 기준으로요. 자, 방위를 결정하면 이쪽이 동이 되는 거고, 오케이? 이쪽이 서쪽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오케이? 이거를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결국은 뭐야? 북점이 나와 있고 남점이 나와 있고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어. 오케이? 그랬을 때 여러분들 중요한 게 이제 지평좌표계라는 걸 알고 가셔야 돼요. 지평좌표계. 보세요. 이쪽 좀 지울까요? 여러분들? 이쪽 좀 지울게요. 별자리는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지평좌표계라는 얘기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좌표로 결정짓는 거야. 오케이? 자, 다시요. 다시 이쪽으로 좀 갈게요. 자, 보세요. 지평좌표계라는 게 있어요. 지우고. 자, 보세요, 이제. 지평좌표계라는 게 있는데, 좌표는 알아야 되잖아. 나의 위치가, 즉, 또는 별의 위치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좌표는 분명히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지평좌표계라는 얘기는 땅을, 즉, 지표면을 기준으로, 오케이? 별이 하나 있을 때, 오케이? 별이 하나 있을 때, 얘가 갖고 있는 좌표가 뭐냐라는 조건을 데이터로 제시하는 게 지평좌표계입니다. 그래서 뭐냐? 지평좌표계는 첫째, 방위각이라는 녀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도라는 녀석으로 구분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방위각은, 오케이? 방위각이라는 녀석은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북점. 어떤 별이 있는 위치를 북점 또는 남점을 기준으로,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 시계 방향. 자,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표현하는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표현해. 그럼 무슨 얘기냐? 잘 봐요. 만약에 이게 지금 이 그림이 좀 입체 그림인데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돼. 요렇게 돼 있을 거야. 요렇게 동서가. 자, 만약에 자 보세요. 이쪽에 별이 하나 떠 있대. 이쪽에 별이. 그러면 이 사람 관측자 기준으로 요렇게 선을 하나 그어요. 요렇게 선을 하나 긋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이 지표면과 여기의 각도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60도라고 합시다. 몇 도요? 60도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랬을 때 이 별이 여기에 있는 거니까 저쪽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으면 또 달라지죠. 여기에 있으면 달라지는 거야. 별이 있을 때 요렇게 돌려서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밑으로 내려. 그대로 밑으로 내려서 여기다가 별을 표시하고요. 여기다 별을 표시하고, 오케이? 북점 기준으로 이제 뭐야? 북점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달라고 그랬으니까 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돌려달라고 그랬으니까 북점 기준이죠. 별은 여기에 위치해 있죠. 시계 방향으로 돌리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90도. 북과 동은 보세요. 이거잖아. 이게 남, 이게 북, 이게 동, 이게 서. 이거를 그대로 갖다 이렇게 돌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죠? 그러면 북점 기준으로 동쪽까지 가면 90도야. 얘는 지금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장하니까. 여기잖아, 여기에 있는 거잖아. 그럼 북점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달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까지만 돌리면 되네? 그럼 90도니까 몇 도예요? 39, 27. 270도네요. 그쵸? 오케이? 270도. 그랬을 때 요거를 270도의 N. 여기서 N이라는 건 너 북점 기준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남점 기준으로 했다면 뭐를 쓰겠어? South S를 쓰겠지. 오케이. 그래서 270도가 되는 거야. 얘를 들어드렸잖아요. 이렇게 내리는 거. 아시겠죠? 고도는 뭐냐면 지표면과 별이 갖는 별의 각이에요. 각도. 그럼 이때 얘의 고도는 뭐야? 정해져 있잖아. 여기 60도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60도라고 돼 있잖아. 60도. 그럼 이때 얘의 고도는 뭐다? 60도가 된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표현의 범위를 얘기한다면 방위각은 0에서부터 360도로 표현이 가능한 거고, 오케이? 고도는 0에서부터 90도가 표현이 가능하다. 물론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북반구는 플러스로 표현하고 남반구는 마이너스로 표현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학교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 중요한 거야. 왜? 반시계 방향으로 잘못 그려서 이 문제 틀리는 경우 있으니까 반드시 꼭 시계 방향으로 그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가세요. 알겠죠? 자, 좀 자르고 갈게요. 별자리와 별의 위치까지 자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이먼스는 항상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조금 저의 그 기운을 뺏는 듯한 뉴스가 하나 올라와서 그걸로 굉장히 상심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냥 마음을 다잡고 다시 열심히 하도록 하기로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고등학교 때까지 여러분들 잘 이끌어서 데려갈 거니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저만 믿고 잘 따라오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지금까지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